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런던에서 디지털 프로덕트 디자인 일을 하고 있는 윤승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HSBC 은행 산하에 있는 HSBC 프라이빗 뱅킹에 있는 디자인 팀에 소속돼 있고요. 거기에서 현재 여러 가지 디자인 서비스 그리고 새로운 프로덕트 그런 것들 개발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외 취업에 관련된 팁을 좀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영상을 좀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제가 처음 여기 런던에 와서 디자인 일을 시작했었던 때가 벌써 10년도 더 지난 때여가지고, 사실 그때 디자인을 이렇게 디자인 취업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랑 현재 그런 프로세스가 많이 달라서 그게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그냥 SNS 같은 것들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잡지에 있는 그런 디자인 에이전시 그런 그 랭킹이 있어가지고 그런 곳에다가 제 CV를 이렇게 이메일로 해서 막 뿌리고 다니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는 취업하고 있지 않으니까 사실 그렇게 하는 것들은 그런 팁을 나누는 건 큰 의미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대신에 이제 제가 현재 그 리드 디자이너로 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디자이너들을 새로 뽑는 그런 인터뷰에 많이 참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최근에도 사실 런던에 저희 팀에 디자이너들이 더 필요해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고, 저희 런던 팀뿐만 아니라 홍콩에 있는 또 팀에 디자인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또 거기 현지에 있는 디자이너들을 또 채용하는 그런 인터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을 뽑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또 줄 수 있는 팁이 있을 것 같아서 또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쪽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런던에서 이제 보통 이제 디자이너들을 채용하기를 원하는 회사가 있으면 주로 리크루트하는 그런 회사들이나 그런 리크루터들한테 이러이러한 포지션에 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먼저 이제 알리기도 하고, 혹은 요즘은 링크드인 같은 그런 SNS들이 활발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채용 공고를 내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채용 공고에 또 CV를 보내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일단 이제 추리죠. 어떤 사람들한테 인터뷰 기회를 부여를 할까. 그래서 뭐 포트폴리오라든지 아니면은 경력들을 보고 이제 인터뷰할 인원들을 추리고요. 그리고 포지션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시니어 디자이너들 같은 경우는 보통 라운드 2, 그러니까 2번 정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포지션이나 역할에 따라서는 3번 정도, 4번 정도 인터뷰를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포지션이나 그런 거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보통 큰 2가지 루트는 일단은 링크드인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들을 뽑고요. 그리고 혹은 리크루터들을 통해서 그러한 인력들을 공급받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런 외부로 공고가 나가기 전에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기존에 제가 직접적으로 같이 일했던 디자이너들 혹은 내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디자인 팀 내에 그런 인터널 레코멘데이션을 받지요. 그래서 먼저 그 친구들한테 같이 일해본 친구들이나 디자이너들 중에 동료들 중에 좀
이런 역할에 가장 적합할 수 있는 디자이너들이 있는지를 먼저 추천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은 많은 경우에 디자이너들이 발탁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지금은 정말 어느 때보다도 더 그런 네트워킹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이 어느 포지션에 처음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어떤 레퓨테이션을 갖고 계시는지가 다음 그런 디자인 그 커리어를 가는데 굉장한 그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이 크던 작던 간에 정말 좋은 그런 그냥 좋은 이미지를 준다라기보다는 정말 내가 그 디자이너로서의 그 역할을 잘하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런 인식이 주변 다른 디자이너들이나 다른 동료들한테 새겨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크게 세 가지 루트를 통해서 주로 많이 그 디자이너들을 뽑게 돼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제 디자이너들이니까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이제 처음에 취업을 했던 곳은 그 디지털 에이전시였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한 5년 넘게 일을 하면서 또 거기에 있는 많은 디자이너들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한 4년, 5년 정도 지나고 나서 런던에서 한국에 있는 청년들이나 아니면 여기서 졸업한 디자이너들한테 뭔가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그분들 포트폴리오를 보아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어드바이스를 좀 주는 그런 어떤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저희 집 근처에 오시는 분한테는 제가 커피도 사드리고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1시간, 2시간 정도 이렇게 봐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냥 그렇게 이렇게 봉사활동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메일도 보내주시고 한국에서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봐드리고 이렇게 했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취업을 앞두고 나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저한테 이제 그렇게 자문을 구하셨던 그런 학생분들이나 그다음에 주니어 디자이너 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들은 뭐였냐면 그 포트폴리오의 역할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포트폴리오의 역할은 본인을 인터뷰하는 자리로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본인을 인터뷰할 사람들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은 정말 어떤 생각으로 디자인을 할까 이런 것들을 좀 궁금증을 불러일으켜서 이 친구를 한번 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만나본 많은 한국의 학생분들이나 디자이너 분들은 어떤 그런 쪽보다는 뭔가 완성도가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겠다라는데 너무 집착을 많이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퀄리티가 좋은 퀄리티의 포트폴리오를 당연히 보여주고 싶은 것이 너무 당연한 건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 포지션마다 좀 다르겠지만 주니어 디자이너들을 뽑을 때 사실 그 회사나 아니면 뭐 시니어 디자이너들이나 아니면 뭐 아트 디렉터들이나 그 위에 포지션에 있는 분들이 기대하는 바는 사실 이 주니어 디자이너들이나 아니면 인턴십을 하고자 하는 학생분들에게 정말 완벽한 퀄리티를 기대하지 않거든요. 사실 아무리 뛰어난 학생이고 주니어 디자이너라고 하셔도 사실 시니어 디자이너나 훨씬 경력이 많은 디자이너들이 그 포트폴리오를 보게 되면 당연히 부족한 부분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이 친구를 뽑고 안 뽑고를 결정짓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뽑지는 않아요. 제가 디자이너를 뽑을 때 저희 팀을 위해서. 다만 이제 포트폴리오를 보고 제가 보고 싶은 부분은 이 친구가 어떤 사고로 이러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는지 그 과정을 좀 많이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이 친구가 어떤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지 사실 그게 정말 궁금한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떤 완성도 있는 작품보다는 뭔가 이렇게 그런 디자인 띵킹이 좀 특별하다라고 하는 친구들을 주로 많이 인터뷰에 초대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런 마지막 아웃컴만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 과정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내가 인터뷰를 하면서 좀 더 재미있게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작품을 위주로 보내주시는 게 훨씬 더 본인을 인터뷰로 이끌 수 있는데 훨씬 활용도가 큰 포트폴리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디자인 인터뷰를 진행했을 때 정말 시니어급 디자이너 중에 정말 경력이 굉장히 뛰어난 디자이너들도 지원을 많이 하셨어요. 어떤 분은 경력이 저보다 더 많더라고요. 막 한 20년 가까이 되신 디자이너 분들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화려해요. 근데 결과로 놓고 보면 그 친구를 뽑지를 않았어요, 저희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친구가 정말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었고 여러 섹터에서 일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의 그런 그 thinking 프로세스가 굉장히 클리어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것들이 완성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었지만 같이 인터뷰를 했던 또 다른 그런 시니어 디자이너들하고 이렇게 협의한 끝에 이 친구를 뽑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많은 프로젝트를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보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내가 정말 나를 보여줄 수 있고 내가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사고의 흐름을 정리를 하고 그 디자인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훨씬 더 좋은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지원하고 있는 그 포지션이 인턴십이라든지 혹은 주니어 디자이너 롤이라면 더더욱이나 아마 회사에서 원하고 있는 방향은 그런 완벽한 퀄리티보다는 그런 디자인 띵킹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본인만의 어떤 그런 캐릭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훨씬 더 좋은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로 하여금 이 친구를 한번 인터뷰해서 보고 싶다라고 만든다면 그 포트폴리오가 훨씬 더 성공적인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가 중요하죠. 인터뷰가 정말 중요한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질문하는 부분은 주로 그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아웃컴이 나왔는지 그 과정을 좀 이야기해달라고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인터뷰 내에서. 그래서 그것들을 잘 얘기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굉장히 흥미롭게. 그런 친구들은 사실은 좋은 점수를 받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신경을 쓰고 듣고 있다 보니까. 근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그런 질문을 하면 당황하거나 잘 대답하지 못하는 디자이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뭐 예를 들면 그런 마지막 아웃컴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뭐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어떤 툴이라든지 어떤 스킬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할 때는 정말 잘 설명을 하는데, 자기가 했던 사고의 과정들,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잘 한번 정리를 해 보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 영상을 보시는 학생분들이라든지 우리 디자이너 분들이 해외 취업을 많이 생각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그런 도전을 지금 앞두고 계시는데, 저도 사실은 2003년도에 처음 영국에 올 때는 사실은 전혀 디자인과는 관련 없는 그런 공대에서 졸업을 마치고 정말 늦은 나이에 다시 처음부터 디자인 공부를 다시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돌아보니까 정말 그때 그렇게 나에게 가슴 뛰는 일을 내가 하려고 결정하고 그것을 도전했던 것들이 정말 얼만큼 잘한 결정이었는지, 그런 생각을 제가 종종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도전들을 응원하고, 저의 작은 이런 팁들이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